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자 업체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매매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삼성전자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통 이전에는 한 9조 원대에서 보다 보니까 괜찮네 싶어서 이제 증권사들이 10조 대까지 올리다가 지금은 11조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기준이 영업이익이 11조 원대 이상으로 발표하느냐 그 이하냐에 따라서 단기 분위기는 갈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1조 원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른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일단은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깜짝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어떤 스팟 가격들, 그래서 즉 선물 가격 중심으로는 벌써 이제 화웨이가 제재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안 되겠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좀 사놔야겠다. 재고 바로 끌어모아. 그러면서 영끌에서 모으는 재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움직였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3분기 내에는 반도체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뭐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선전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게다가 두 번째로 스마트폰인데 이번에 정점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래도 잘 팔렸다라는 관점들. 또 화웨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화웨이 쪽이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익, 특히 신흥국 시장 여기저기서 뭐 점유율 1위로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갤럭시 노트 20이 또 출시되면서 나왔던 초기 효과,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요. 또 가전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14년 연속 TV 제품 1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저 TV 인치가 작어, 좀 큰 걸로 보고 싶어 보다 보니까 저거 삼성전자 게 제일 좋댔는데 요즘 뭐 QLED 이런 거 사볼까 그러다 보니까 대폭 가전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졌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도 잘 팔렸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떨어지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아마 이번에 LCD 관련된 쪽을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처럼 부진하지 않고 적어도 한 2천억 대 영업이익은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 오늘 발표는 안 되겠지만 10월 말쯤 가게 되면 또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를 할 때 기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환원 관련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2, 3년이 돼가는데 그중에서 어떤 주주가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한 9조 가까이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 매입보다 특별 배당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리포트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높아지는 게 맞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좋은 얘기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3분기는 괜찮은데 그러면 4분기까지 이런 지난 분기가 8조 원대, 이번 분기 11조 원대, 다음 분기 12조 원대 이렇게 나가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살짝 좀 훼손돼 있죠. 4분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조대가 못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의 분석이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약간 화웨이 제재 이후에 좀 묵직해졌고요. 게다가 또 갤럭시 노트 20이 일단 잘 팔리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죠. 게다가 13일인가요? 또 아이폰 12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또 경쟁 모드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마트폰 쪽의 모멘텀이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4분기에 확장세가 아니라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더 뻗어나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염두하면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4분기는 생각보다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열일하면서 세계 최초로 DDR5 개발을 해서 이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야심작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기약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턴하는 모습들이 다시 확인되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 본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 확인하고 4분기 약간 좀 둔화되게 되면 또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는 그리고 시선은 내년 상반기로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밖에 또 하나 중요한 종목 중에 오늘 아마 오후 2시 아니면 장 끝나고 LG전자 실적이 발표될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LG전자 탄력 좋죠. 예, 그렇게 LG전자 사실하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다. 실적에 대한 재평가. 특히 강조드렸던 게 LG전자를 바라보면서 실적 변화가 항상 상고하저였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괜찮았는데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오게 생겼죠. 특히 LG전자가 잘하는 가전 이쪽은 당연히 실적을 끌어올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강조드렸던 게 렌탈 시장이었습니다. 렌탈 시장 꾸준히 잘하는 가전을 가지고 렌탈을 공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쪽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드디어 렌탈의 왕자, 렌탈의 킹이죠.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 쪽으로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1조 원대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LG 브랜드단 안마의자도 이제 조만간 보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사업의 확장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쪽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LG전자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쪽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VS 사업부라고 하는 전장 사업부죠. 이 전장 사업부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뭐 내년 초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LG전자는 이제 그동안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쪽에서 매출 비중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수익도 기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장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상당히 또 기대감을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말씀드렸듯이 LG전자는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데 제가 또 LG전자를 보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걱정이 살짝 드는 게 아무리 상고하저가 아닌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4분기는 약간 지금까지 몇 년간 실적을 지켜봤을 때 전통적으로 위축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부진이나 좀 안 됐던 부분들을 약간 떠는 모습이 4분기에 많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짝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오늘 이번 실적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근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 많이는 말고요. 한 10% 20% 정도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흔들리면 저점 매수를 다시 할 매매 대응으로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난 아몰랑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가져가시죠.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대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